자, 그럼 질문 응답도 끝났고 지금부터는 오늘 미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준비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 코, 입, 귀 중에 눈이랑 귀만 있으면 되는 수업입니다. 자, 준비물은 눈이랑 귀입니다. 학습 목표. 동서양 미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성공. 오늘 이것만 하면 돼. 알았지? 자, 활동 안내. 자, 활동 1. 동서양 미술의 차이를 알아볼 거고요. 활동 2는 고대 서양 미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 1입니다. 동서양 미술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얘들아? 동쪽, 아시아야, 아시아, 서양, 서쪽, 유럽입니다. 동쪽과 서쪽. 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뭐 여기 우리 한국이 있다고 해. 한국, 저기 일본, 그리고 여기 중국 이렇게 있지. 그러면 여기 제주도. 한국, 일본, 제주도. 잘못 말했네. 다시 한국, 제주도, 일본. 여기 일본은 섬이 4개니까 일본, 중국, 그리고 여기 중국 옆에 이렇게 유럽이 붙어 있죠. 이쪽을 우리가 반으로 딱 나눠서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이 중간에 러시아랑 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거, 여기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여기 섞여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서양 한번 그림을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은 동양화, 오른쪽은 서양화. 선생님이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 구분 가능합니까? 딱 보면 알아요. 사실 누가 봐도 이건 동양화고 누가 봐도 이건 서양화야. 다 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똑똑하지. 선생님, 동양화에는 동양인이 등장하고요. 서양인에는 다시. 동양화에는 동양인이 등장하고요. 서양화에는 서양인이 등장합니다. 아, 정답이죠. 아주 현명한 친구예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러면 그림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때도 구분할 수 있을까? 물론 딱 보면 알죠. 누가 봐도 뭐예요, 이거? 동양화야, 서양화야? 동양화. 이거 뭐야? 서양화. 누가 봐도 동양화, 누가 봐도 서양화야. 길을 가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학생, 동서양 미술의 차이를 말로 한 가지만 설명하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이때 딱 보면 알아요?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 답이 오늘 수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은 동서양 미술의 차이를 적어도 한 가지 부분에서는 대답할 수 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차이 중에서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많은 예술 분야 중에서 그림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술이라 하면 건축도 있고 뭐 벽화나 아니면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조각, 건축 뭐 이것저것 중에서 딱 하나, 그림에만 한정적으로 해서 재료 이거 해가지고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서양화의 재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재료는 아니에요. 이 재료를 쓰면 템페라화가 되고요. 이 재료를 쓰면 유화가 돼요.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템페라화와 유화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전통적인 동양화의 재료는 먹과 종이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템페라화가 뭐고 유화가 뭐고 이 먹과 종이를 쓴 동양 미술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페라화입니다. 자, 템페라화는 2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물감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알료, 이거는 어떻게 하냐, 색의 원료가 되는 가루예요. 이 가루에다가 섞어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노른자 있죠. 노른자를 걸러내서 병에다 따른 다음에 물을 넣고 여기다가 알료를 넣어서 쭉쭉 농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감을 만들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 서양 화가들이 팔레트를 애용하고 팔레트
팔레트 위에서 이렇게 물감을 섞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템페라화 때문입니다. 이 템페라화의 역사는 아주 긴데요. 언제부터냐면 고대 이집트 때부터 템페라화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템페라화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아무래도 계란이라는 이런 생화학적인 물감을 쓰기 때문에 색깔이 좀 변색이 잘 됩니다. 이 변색이 잘 되는 이유에 잘 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번 시간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잠깐 이거는 수업 내용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상관 조금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좀 머리 식히는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도록 하지. 여기 안료가 있는데 안료가 지금 보면 화면에 5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엄청 비싼 안료가 하나 있어요. 엄청 비싼 안료. 바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중에서도 이렇게 밝은 파란색, 코발트색. 이게 왜 비싸냐면 원료가 바로 청금석이라는 광물인데요. 보면은 금자가 들어가죠. 예, 이게 같은 무게 금이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옛날 후추 있었죠. 후추가 옛날에 금값이었잖아요. 근데 청금석이 그 이전에 금값이었어요. 엄청 비쌌다. 근데 파란색 물감이 엄청 비쌌어. 서프라이즈나 일요일에 하는 그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면은 거기 항상 가난한 화가들이 가끔 나와. 화가는 맨날 가난해. 왜 가난해? 물감 값이 비싸대. 근데 우리 물감 그냥 뭐 어디 문구점 가서 사면은 뭐 10,000원 하나? 4만원 뭐 보면은 뭐 주변에 문방구 가서 사면은 10,000원? 응? 10,000원 뭐 비싸면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비싸지. 그 물감 그거 잠깐 짜서 쓰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밥 굶고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때 화가들은 밥을 굶었어 실제로. 왜냐? 파란색을 안 쓸 수가 없거든 미술을 할 때. 파란색이 금값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네이버에 조금 찾아보면은 이 금값이었던 파란색이 나중에 가격이 확 낮아지는 계기가 있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색깔이 발견되거든. 궁금한 사람 더 찾아보세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알려줄게. 그리고 이 파란색이 비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착착착.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원래 파란색이 쓰였다. 애초에 청금석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그 이집트 주변에서 많이 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파란색을 갈아서 이 짝짝 소리가 나는 이유는 모기가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아무튼간 이 청금석이 쓰였는데 지금은 다 색깔이 날라갔다. 자, 지금 보면 템페라화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파란색 있죠? 겁나 비싼 색입니다. 엄청 비싸요. 거기다가 여기 노란색도 비싼 색깔 중에 하나였어요. 안료 중에 하나. 엄청 비싸지? 이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템페라화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 화가를 고용해가지고. 그랬대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이제 고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유화입니다. 유화는 마찬가지로 2가지 재료를 쓰는데요. 첫 번째, 린시드 오일. 두 번째는 안료를 사용합니다. 안료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우리 린시드 오일을 조금 더 보자. 린시드 오일. 린시드 오일. 이 영어 단어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리닌이 발음이 안 좋아서 혀가 꼬이네요. 자, 시드. 씨앗이요, 씨앗. 린의 씨앗 오일. 린의 씨앗 오일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 오일, 기름에 섞어가지고 만든 바로 유화입니다. 이 린시드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여러분 그 샴푸 한 다음에 하는 게 뭐야? 린스지, 린스. 린스가 어원이 여기서 출발했다. 왜냐면 이게 이 린시드 오일이 아마라는 식물의 씨앗을 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머리에다가 이제 감으면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창포물에 머리 감는 것처럼 그 머릿결을 윤택하게 기름지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이 아마씨에서 시작한 게 이제 린스가 된다. 린시드. 어떻게 그럴싸하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싸한 거예요. 선생님 발음이 안 좋다고 선생님 이래봬도 영어과 나왔어요. 믿기 어렵지? 네, 영어과 나왔어요. 자, 이 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아마. 아마가 뭘까? 아마가 뭘까요? 여러분 마 알지? 마. 마라고 하면 모르는구나. 자, 이런 건 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비밀로 해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한 거는. 자, 여러분 대마 알죠? 대마. 가끔 우리 그 가수들이 대마초 피잖아요. 뭐 지드래곤이라는 대마초 피잖아요. 이 대마가 마의 한 종류예요. 아마도 마의 한 종류예요. 이걸 가지고 보통 이 줄기를 우리가 특별한 가공을 거치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여름에 우리가 엄청 많이 입는 옷의 소재인 린넨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아마가 서양 문명에 아주 큰 이바지를 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 보면 이 린넨 옷을 엄청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겨울만 되면 추워. 그 얘기는 나중에 사회 시간에 배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화로 그린 거예요. 유화로 그린 그림의 특징은 보는 것처럼 덧칠이 용이합니다. 색깔을 그림을 그리다가 틀렸을 때 수정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유화를 많이 쓰고 이 모나리자도 사실은 이 안쪽에 진짜 여러 번 그린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화의 특징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화의 반대말은 우리가 일전에 배운 수채화관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유화와 아까 템페라화의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유화는 무엇을 그렸습니까? 보통 유화는 사람을 그려요. 사람이나 일상생활을 그리는데 반해서 템페라화는 종교를 그립니다. 이게 바로 유화와 템페라화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나중에 선생님 미술사를 흐름을 쫙 잡아줄 건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미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설레죠? 르네상스.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서 발음이 좀 안 좋네. 넘어갑시다. 자, 다음 동양 미술입니다. 동양은 지, 필, 무, 종이, 붓, 먹 세 가지를 써서 합니다. 먹물과 화선지를 이용해서. 이 화선지가 옛날에 진짜 비싼 화선지는 사람의 평민의 새끼 밥, 한 장의 새끼 밥 값이었대. 욕 같은데? 넘어갑시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자, 다음 거. 자, 이 지필목을 써서 만든 그림들은 이렇게 생겼다. 이때 누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동양화는 색이 다양하지 않아서 안료를 안 쓰는 건가요? 아니요. 동양화도 안료를 쓰긴 합니다. 일본에 되게 유명한 이제 하나의 미술 풍조인데 미술 종류인데 우키우에라는 미술 종류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동양화에서도 화려한 채색을 썼다. 특히 여러분이 절이나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절이나 사찰이나 그거구나. 불교 벽화, 탱화에도 아주 화려한 색채가 쓰였다. 동양화에도 색깔이 있다. 반드시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서양 미술의 차이를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보면 서양은 노른자를 사용한 템페라화, 그리고 린시드 오일을 사용한 유화. 린시드가 뭐야? 아마시 오일입니다. 다음 동양은 지필묵을 활용한 지필묵을 활용한 그래요. 이건 이 용어를 안 알려줬네. 수묵화. 네, 여러분 이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물숫자에 먹묵자에 그림 화자예요. 물과 먹을 이용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활동 1. 화장실 갔다 오세요.